선생님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힘드세요? 대전현충원이랑 서울현충원에는 우리나라 국가 원수, 대통령들이 좀 있습니다. 이곳 서울현충원만 해도 일단 대전현충원에 여러분 가시면은 대통령 한 분이 잠들어 계세요. 거기 대통령 원수묘역이 있어요. 국가 원수묘역. 누가 잠들어 계신지 아세요? 맞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뭐 짧지만 어쨌든 하셨던 그 최규하 대통령이 그 굉장히 대통령 원수묘역이 큰데 혼자만 덩그러니 계세요. 굉장히 하여튼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최규하 대통령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전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예, 이 항상 누가 대표적이에요? DJ랑 YS가 여기 잠들어 계시죠. DJ가 이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면 DJ가 이쪽에 계시고, 저 지금 건물 보이세요? 충원탑 너머의 우측으로 YS가 잠들어 계세요. 그리고 우리 뒤쪽으로 저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요. 바로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 언덕 너머, 바로 너머, 여기 태극기 보이세요? 네. 저희가 누구의 묘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맞아요. 낙터리에. 이승만 대통령의 묘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저 안쪽에, 제가 이따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박통의 묘가 있어요. 굉장히 진짜 와 천하의 명당이란 이런 곳이구나 느껴져요. 정말 그 위에서 바라보면은 막 호위하는 그 배산임수의 정말 진짜 가장 적확한 장소. 근데 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그 앞에 안 가고 이렇게 했냐? 그 각 대통령 묘역마다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가면 꼭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는 동선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왜 오늘 여러분을 제가 현충원 투어 원래 항일과 친일을 찾아서가 원래 제 이 메인 테마인데 오늘은 의열단을 찾아서요. 조선혁명 선언이 2023년 1월이 바로 조선혁명 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정확한 일정은 특정할 수는 없는데 베이징에서 지내던 단제가 약산이 1922년 12월께 단제를 상하이로 모셔와서 의열단의 그 활동 내역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서 한 달간 이제 기거하시다가 마침내 6,800자에 이르는 그 의열단들이 가슴에 품고 다녔던 조선혁명선언이 완성이 1923년 1월에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의열단 지사들이 가슴에 품고 이 6,800자의 글을 계속 품고 다녔던 거예요. 이분이 바로 단제 신태후죠. 제가 단제를 왜 이승만 묘역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맞죠. 남한 단독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3.1혁명, 3.1운동 후에 1919년 3.1운동 이후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초대 대통령 수반이기도 합니다. 제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1919년 3월달에 일어난, 우리 학생 뭐예요? 1919년 3월달에 일어난 3.1운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3.1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3.1운동이 정확한 말이 맞아요. 3.1 만세운동이. 근데 저는 3.1운동이라고 안 합니다. 3.1혁명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3.1혁명, 혁명은 말 그대로 성공했을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1910년에 8월달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그 9년 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우리가 진짜 상처를 입고 막 진짜 막 말살을 당하고 막 그 무단통치를 당하면서 막 뭐 태형 맞고 막 엉덩이 막 맞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억눌렸던 기운이 1919년 3월달에 고종이 1월달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맞춰서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전국에서 들불처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한의 독립을 한번 외치자면서 종로에서부터 제주까지 여러분 그때부터 펼쳐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운이 2천만 민중이 동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운을 펼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정부가 탄생을 하니 그게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엔 뭐였어요? 맞아요. 한성정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한성정부의 여러분 수장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홍진이란 분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그 한성정부의 수장이 바로 홍진 선생이었어요. 이따 우리가 가서 만날 겁니다. 한성정부. 그리고 여러분 노령에서 뭐가 탄생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노령정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부통령 출신? 이동희 선생. 노령정부,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여러분 상하이에서 마침내 1919년 4월 11일 날 마침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세 개의 정부가 통합을 하는데 그게 바로 9월 달에 만들어진 통합정부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정부가. 한성정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노령정부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1919년 9월 달에 통합이 돼서 그 상하이에 가면 이 흔적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세 곳의 정부 그리고 통합정부의 수장으로 어쨌든 넘버 1과 2로 추대되는 분이 있었으니 당시에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여러분 가장 유명했던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 10년 동안 일제에 막 말살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야, 진짜 추앙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케이, 이제부터 외교론이다. 외교의 힘, 열강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추대를 갔어.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데 우리 정부는 만들어지고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단제를 비롯해서 이회용 선생 비롯해서 다 어디로 모였어요? 이제 통합 과정이 필요하니까 다 어디로 모였어요? 상하이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4월 달에 임종이 탄생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져요. 민중의 그 혁명에 의해서 3.1운동의 기운에서 2천만 민중에 의해서 여러분 들불처럼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을 만나서 말한 게 알려져요. 그게 뭐예요? 위임 통치 청원입니다. 여러분, 위임 통치 청원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대신 나라를 맡아달라 그런 거예요. 국제연맹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맹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국제연맹이, 미국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대리 통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걸 뒤늦게 한 여러분, 단제가 어떻게 했어요? 임종에 처음에 참여했던 단제가 그걸 뒤늦게 알았으니까 누구보다 임종에 반대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이 단제가. 임종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승만을 세우냐. 그래서 이제 명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망하고 없는 나라 팔아. 그렇죠. 선생님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 적합한 워딩은 살짝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역사를 믿은 민족에게 뭐 이래는 없다 이 말은 저희 단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한도전에서 그 얘기 하는 바람에 자꾸 뭐 단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톤에 요 톤으로.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외교론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단제가 막 반대를 하고 임종을 가장 없애는데 가장 선봉장에 서는 인물이 무조건 우리는 일본의 총칼 앞에 총칼로 맞서 싸워야 된다고 무장투쟁론을 마지막까지 외치다가 살다 가신 분이 이 단제예요. 그래서 의열단 선언이 나온 거예요. 조선혁명 선언이. 근데 문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부죠. 국부는 맞는데 1919년에 4월 달에 여러분 좋아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9월 달에 통합정부가 완성됐어. 그리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상하이에 부임을 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20년 12월이에요.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작년 5월에 임명되고 여러분 1년 8개월 지금 이승만 대통령처럼 1년 8개월 만에 부임을 해요. 용산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나라 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금 난장판인데 예를 들어서 1년 8개월 동안 없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어쨌든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1년 8개월 만에 여러분 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했을까요? 난장판이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1920년 12월에 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 시기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1921년 5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는데 언제? 1925년 5월 달에 탄핵을 당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복귀합시다. 1919년 4월 달에 3.1혁명 후에 4월 달에 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성되고 9월 달에 통합정부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은 추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원래 총리로 추대되는데 대통령으로 자기가 이제 명함을 바꿔가지고 어쨌든 해요. 1920년 12월에 왔어.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1921년 5월 달에 미국으로 가버리네. 그리고 25년에 5월 달에 최초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탄핵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에 6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2천만 민중의 열화 같은 열기 속에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뭐 했어요? 제가 임종로들을 쓰고 임정의 기사들을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뭐 했냐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대로 안 했어요. 서로 싸우고 내분 일으키고. 그때 여러분 들불처럼 이 독립운동서를 멱살 잡고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전쟁을 일으켰던 그 우리 청년들이에요. 근데 1920년대 소위 말하는 존버를 잘한 백범이 1930년대 들어 여러분 의열단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그 한인애국단의 여러분 주역이 누구예요? 이봉창과 윤봉길이에요. 그 청년들이 앞서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일깨우니 1930년대 들어서 마침내 32년 4월 29일날 윤희사가 시라카 요시노리를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살해버리니 이후에 장제스가 여러분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거를 윤봉길이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임종로드가 이어지는 거예요. 상하이부터 충치까지 이어지는 그 7년의 여정을 거쳐서 1930년대 말과 40년대까지 여러분 충치에서 대한민국의 그 광복군을 비롯해서 그 독립운동의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니 그때 나선 게 바로 백범이에요. 1920년대를 소위 말하는 잘 버틴. 그래서 1930년대 벤치마킹을 한 40년대 조선 의용대가 만들어지고 죄송합니다. 38년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40년에 9월 17일날 대한광복군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탄생한
저분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헌정사상 2번 탄핵 당할 뻔했지만 첫 번째는 탄핵, 두 번째는 하야를 한 저분. 그래서 항상 제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오면 그 묘역 앞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단지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조금 더 기회가 나면 해드릴게요. 우리 이제 두 번째 국가공인 친일파를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